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을 신뢰하지 않는 분들조차도 공진단과 경옥고에 대해서는 나쁜 마음이 없으신 것이 현실이죠. 이것이 이름이 주는 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공진단은 뭐 단이라고 한 것처럼 이렇게 보통 금박의 환으로 많이 처방을 하고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고, 경옥고도 요 항아리 같은 데서 팔기도 하고 처방 받아서 구매할 수도 있고, 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환으로 된 것도 있는데, 일단 항아리로 된 거는 우리가 이게 보관이랑 요 섭취하기가 불편해서 요새는 잘 사용하지 않고 환이나 스틱을 사용하는데, 저는 주로 환자분들한테 환으로 만드는데 요 공정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지 않은 가격이 저렴한 경옥고를 드시게 된다면 스틱으로 드시도록 보통 하고 있고, 또 21세기다 보니까 공진단도 스틱으로 이제 만들어서 요 제형을 만들 때 이제 스틱으로 공정을 추가하면 되니까, 그래서 공진단도 스틱으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 정말 좋은가? 라는 질문을 받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 황제가 먹었다더라, 그래서 공진단이 좋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이 사회가 그냥 여기에는 다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황제가 먹은 공진단은 괜찮은데 황제가 먹은 한약은 간에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직도 21세기 한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현실이 참 아쉬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지금 한약을 한 1년 넘게 연복하고 계신 분께서 근데 이거 혹시 간에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런 간 한약과 간 질문을 받으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평생 먹었는데 그분들은 괜찮은데 엄마만 안 좋겠느냐라고 제가 항상 반문하게 되는데, 요 공진단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자, 공진단은 이제 녹용이 주인공 약재고, 경옥고는 뭐 만드는 한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처방을 바꾸긴 하겠지만 이제 인삼과 숙지향 베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공진단은 녹용이 베이스니까 녹용이 맞는 체질인 태음인준 10명 중에 4명 중에서 모든 태음인이 항상 녹용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면 확률적으로 10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공진단을 먹어도 not bad, 그리고 8명 정도는 뭐 굳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인삼이 여기 이제 경옥고에 인삼과 숙지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삼이 맞는 체질인 소음인은 10명 중에 2명 정도기 때문에, 근데 소음인이 인삼이 맞다고 해서 항상 365일 인삼이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봤을 때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경옥고가 추천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같이 주인공, 요 경옥고의 주인공에 속하는 숙지왕도 소양인에게 맞는데, 소양인이 10명 중에 2명 정도인데, 역시 숙지왕이 필요할 때 절반을 생각해 본다면 10명 중에 1명 정도에게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게 되지요. 물론 여기에는 인삼과 숙지향, 복령 뭐 이런 게 들어가서 체질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제 체질로 봤을 때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공진단 같은 경우에는 녹용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요 태음인들에게 주로 권장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최고 수준으로 임상을 해서 사람을 볼 때 항상 4가지 체질 중에 어떨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최고급 수준의 임상을 하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섬세하게 분류를 하면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다는 것이고, 뭐 어쨌든 뭐 저기서 받았든 여기서 받았든 내가 처방을 받든 결국에 먹었더니 좋았다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체질이 맞았고, 근데 그 체질인 상황에서 내가 그 약재들이 필요했는데 적절한 순간에 맞는 체질에게 잘 들어갔다. 이것이 이제 가장 이상적인 지화자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러지 않더라도 내가 꼭 그 약재가 필요하지 않았더라도 내 체질에 맞았다, 또는 내 상황 밑에 거니까 내 체질에 맞았다, 그러면 뭐 양호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뭐 나쁘지는 않다. 체질에 맞지 않았고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순간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내가 이것을 막 수개월씩 먹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약효가 가지고 있는 그 물리적인 그 물질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내가 먹었을 때 좋았다면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괜찮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뭘 어떡합니까? 먹어보고 나는 좋던데? 라고 하면 그냥 계속 드시면 되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있어.
있으면 뭐 굳이 안 먹을 필요 없죠. 나는 먹어도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뭐 있는데 버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있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나 잘 모르겠어. 그러면 굳이 뭐 원래 이건 사실 사 먹을 수 없고 처방받아야 되는 거지만 뭐 인터넷에서도 그냥 파니까 처방받거나 사 먹지 않으면 되죠. 난 모르겠는데 뭐 굳이 돈 낼 필요가 없으면 되겠다. 쉽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럼 실제로 저는 그렇게 황제가 먹었다던 그 공진단이나 경호코를 실제로 자주 처방하나? 저는 거의 처방할 일이 없지요. 자, 2024년도, 25년, 26년 말까지 첩약 건강보험이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기준 소주가 5,000원에서 물론 2,000원 하는 데도 있지만 5,000원에서 한 6,000원에 사람들이 소주를 열심히 드시고 있는 21세기에 한약은 실비보험이 대부분 다 있으시니까 10,000원에 먹죠. 그래서 한의원 가는 교통비가 더 나오는 오늘날 이 시점에 개인에게 맞춘 한약이 비타민 C보다 더 싼 한국을 살고 있는데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 하는 한약을 처방할 일이 저 같은 스타일에게는 있을 일이 거의 없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뭘 어떡하냐? 좋으면 네가 좋으면 먹고, 있으면 뭐 버릴 필요 없으니까 먹으면 되고, 돈 주고 사는 것은 약간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공사다망하셔서 감히 한의원까지 나의 몸을 옮길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있으면 먹으면 되겠다. 뭐 어차피 해댈 건 없으니까 그냥 드셔도 괜찮다 정도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차피 건강에는 그 약재나 약재 조합이 건강에 체질에 맞느냐 안 맞느냐는 실제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건강을 그 정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지요. 건강에 나쁜 짓을 한번 모아봤어요. 해 떨어지고 먹는 거, 디너라고 하죠. 이거. 단 거 먹는 거, 단 과일 먹는 거, MSG 먹는 거, 술, 담배 하는 거, 혈압이나 지질이나 혈당을 상승을 억제하는 약물을 먹는 것, 그리고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 건강검진 받는 것, 백신 맞는 것, 체질 탓, 유전 탓, 신랑 탓, 아내 탓, 애들 탓, 직장 탓, 상사 탓, 뭐 자영업 탓, 돈 탓 하는 거, 그다음에 예금이나 적금 들어서 열심히 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 미주가 됐든 국주가 됐든 주식을 바라보면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것, 부동산에 인생 거는 것, 알트코인에 나의 에너지와 돈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을 해치는 것이지, 내가 공진단을 먹었는데 건강에 좋았네 안 좋았네는 우리네 인생에 별로 유의미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는 여기에서 저녁을 먹을 일이 있다라고 하면 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이제 아침 점심을 안 먹죠. 저녁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잘 안 먹으려고 하고, 요거는 가끔 좀 먹고, 술도 뭐 가끔 먹고, 뭐 요 정도가 되겠고, 다른 것들은 하지 않으려고 저도 또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건강은 참 쉽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건강이랑 항상 공부랑 똑같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4시간 중에 10시간에서 한 12시간 정도 앉아있기. 이것만 하면은 그냥 성적이 막 팍팍 오르죠. 그래서 너무 쉽고, 공부처럼 그냥 하면 그냥 되는 것이다. 건강도 이런 것들 하면 되는 것이고, 종종 이런 나쁜 짓을 하면서도 건강한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공부를 안 해도 나랑 같이 놀아도 항상 1등 맞는 내 친구랑 똑같은 거니까 결국에 그런 사람의 존재가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지 않죠. 나의 인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성적이 낮다 그러면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는 건강이 낮아서 더 높은 수준의 건강을 획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이 실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공진단에 사양이 들어가고, 사양이 비싸니까 치명공진단도 있고 목향공진단도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양리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임상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임상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사양공진단과 침양공진단과 목향공진단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 이걸 먹고 실제로 좋았다. 사양을 먹었을 때는 A를 먹었을 땐 좋았는데 B를 먹었더니 별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공진단이 맞는 체질의 태음인들을 만날 일이 사실상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래 왜 그러냐면 공진단은 녹용이 워낙 주인공이고 나머지가 약재들이 조금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일단 나머지 약재라고 하면 안 되죠. 이 다른 향들과 임상적인 차이를 느끼기에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침향이 목향보다 더 비싸니까 뭐 얘네들은 저는 침향이 더 낫던데요.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침향공진단보다 목향공진단이 더 낫다라고 해서 이거를 복용하도록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사양이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죠.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정도 임상 차이를 느낄 바에는 침향공진단을 3알씩 먹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것이 더 많은 녹용과 나머지 약재들을 더 많이 공급을 하는 것이 결국에 우리가 정해진 재화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더 임상적으로 낫겠다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지요? 네, 공진단과 경호코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